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하늘에 별이 참 많죠. 실제 별들의 개수가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엄청나게 많다는 것에 놀랄 건데요. 이 엄청난 별들이 과연 어떻게 생겼냐라고 하는 거죠. 과학에서는 우주 초기에 생긴 물질들이 뭉쳐져 가지고 별들이 되었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별들의 그 형성 과정하고 더 나아가서 별들마다 특징들이 다 다르죠. 크기가 다르고요. 그리고 별의 색깔들이 다르고요. 이런 것까지 어떻게 생겼냐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별의 일생에 대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탄생, 또 그리고 일생. 우리가 시험 대비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핵심적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를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첫 번째, 별은 성간 물질에서도 밀도가 높은 성운, 거기서도 저온 지역에서 형성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운에서도 온도가 낮은 그 지역에서 별이 형성된다 하는 그런 식. 두 번째, 원시별은 중력에 의해 물질들이 수축되면서 이때 방출되는 열 때문에 물질들이 연소화되면서 빛을 낸다. 이게 원시별이다 하는 거죠. 한 번 더 하면 원시별은 물질들이 뭉치면서 이때 열을 방출하고 이 열 때문에 물질들이 타면서 빛을 내는 거, 그게 원시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주계열성이라고 하는 별은 중심부에서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가지고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내부 압력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빛을 내는 별입니다. 그게 주계열성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더 하면 주계열성은 별의 중심부에서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 가지고 내부 압력이 생겨 가지고 그러면서 빛을 내는 그러한 별이다 하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주계열성이에요. 자, 네 번째. 수소 핵 융합 반응은 수소 핵 4개하고 수소 핵 4개가 헬륨 핵 1개를 만들면서 이때 질량 결손이 일어나고 이 질량 결손만큼 엄청난 에너지가 빛과 열로 나오는 그러한 반응이다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죠. 한 번 더 하면 수소의 핵융합 반응은 수소 핵 4개가 헬륨 핵 1개로 변하면서 이때 질량의 감소, 질량의 결손이 일어나고 이 질량 결손만큼 막대한 에너지가 빛과 열로 나오는 그러한 반응입니다. 그게 바로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죠. 다섯 번째, 적색 거성이라고 하는 별은 별의 바깥쪽, 외곽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별의 중심부에서는 수축이 일어나거나 안 그러면 헬륨의 핵융합 반응 또는 다른 원자들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그런 별이에요. 한 번 더 하면요. 적색 거성은 별의 외곽에서는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중심부에서는 수축이나 안 그러면 헬륨 등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별입니다. 예. 여섯 번째, 백색 외성은 질량이 작은 별에서 중심부에서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수축만 일어나고 바깥층, 외곽은 팽창되면서 떨어져 나가가지고 행성상 성운을 만드는 그런 별이 바로 백색 외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층은 팽창되면서 떨어져 행성상 성운을 가지게 된다. 이게 바로 백색 외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곱 번째, 질량이 작은 별은 원시별에서 주계열성으로 다시 적색 거성으로 그 후에 백색 외성이 되는 이러한 일생을 거쳐요. 그 비해서
질량이 큰 별, 그러니까 태양에 비교해서 하는 말입니다. 태양보다 질량이 더 큰 별은 원시별 주계열성 적색 거성을 거쳐가지고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질량이 작은 별하고 질량이 큰 별은 일생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식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아두야 하는 거고요. 9번째, 여러 원소들이 별의 형성 시 별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생깁니다. 철 원소까지. 그런데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는 초신성 폭발 시에 생깁니다. 이러한 사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아두어야 됩니다. 예. 자, 이제 하나하나 이제 알아볼게요. 먼저 별이 어떻게 생기냐 그러면요. 별은 우주 초기에 물질들이 뭉쳐져 가지고 생긴다라고 하는데요. 우주 초기의 물질 상태는 우리가 하늘을 보았을 때 성간 물질 상태하고 같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성간 물질이 뭐냐 그러면 별과 별 사이에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한자풀이 하면 별성자 사이간자 그거죠. 성간물질. 이 별과 별 사이에 있는 성간물질은 밀도가 아주 희박한 상태입니다. 아마 우주 초기의 물질 상태도 밀도가 아주 낮은 성간물질처럼 돼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이런 성간물질 상태에 우주 물질에서부터 별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성간 물질이 밀도가 아주 낮죠. 그랬는데 밀도가 낮지만서도 그래도 조금 밀도가 높은 데가 있어요. 이 지역은 우리가 망경으로 봤을 때 밀도가 좀 높기 때문에 망경으로 봤을 때 뿌옇게 보이는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성운이라고 하죠. 성운. 이거 앞에서 다 설명한 건데 하여튼 성운이라고 해요. 바로 별은 요 성운에서부터 생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운에서도 온도가 낮은 지역, 그러니까 절대 온도로 말하면 약 10K 정도의 아주 낮은 저온 지역에서 별이 생겼을 거라고 봅니다. 온도가 높으면 물질들이 운동을 하기 때문에 물질들을 뭉치게 하기가 어려워요. 별이 생기려고 그러면 물질들이 뭉쳐야 하잖아요. 그래서 온도가 좀 올라가 버리면 별들이 운동을 하기 때문에 물질들이 운동을 하기 때문에 물질들을 뭉치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하튼 별이 생기는 지역은 성운에서도 절대 온도 10K 정도의 저온 지역에서 생겼을 거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들 절대 온도 10K면 습수 온도로 말하면 몇 도씨인가요? 예, 마이너스 263도씨죠. 여하튼 이 정도 온도가 낮은 지역에서 생겼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이런 지역에서 어떤 충격이 일어나가지고 밀도가 더 높은 부위가 생겼고 어떤 충격은 아직까지 잘 모릅니다. 여하튼 어떤 충격 때문에 밀도가 더 높아진 그런 부위가 생겼고 일단 그 밀도가 높아진 그 부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물질들이 막 모여들어가지고 별이 생겼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밀도가 더 높은 지역이 생기면 그 지역을 중심으로 물질들이 연속적으로 계속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요. 자, 중력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서 그걸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 중력이 뭐죠? 중력은 두 물체 사이에서 잡아당기는 힘이라고 알고 있죠. 이때 중력의 크기는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중력이 더 강해요. 그리고 두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또 그 중력,
잡아당기는 힘이 강합니다. 그거는 알겠죠? 그거는. 하여튼 중력은 이런 성질이 있죠. 물체의 질량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하여튼 이 말이 거리가 가까울수록 더 중력이 강하다 하는 그런 뜻이죠. 거리가 가까울수록 중력은 더 강하다. 자, 이제 설명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게 지금 물질들인데 어디가 밀도가 더 높은 그러한 부위죠? 예, 여기네요. 여기는 밀도가 더 높기 때문에 입자들이 더 가까워 가지고 중력이 더 강해 가지고 잡아당기는 힘이 커져 가지고 덩어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덩어리가 돼 버리면 이 덩어리 때문에 또 중력이 더 커져 가지고 옆에 있는 입자들이 또 몰려든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될까요? 그러면 다시 이거 자체가 또 좀 엉성하지만서도 이 엉성한 덩어리가 생기는 바람에 또 이것이 또 멀리 있는 입자를 또 잡아 당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멀리 있는 입자들도 또 이쪽으로 몰려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이 덩어리 때문에 더 멀리 있는 입자가 또 잡아 당겨지는 거예요. 이래서 밀도가 더 높은 지역이 생겨버리면 거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물질들이 계속해서 연달아 몰려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별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성운의 온도가 낮은 지역에서 어떤 충격으로 밀도가 더 높아진 그러한 부위가 생기고 일단 그 부위가 생겨버리면 계속해서 물질들이 모여 들어가지고 별을 만들게 된다 하는 그런 식이죠. 이해되겠습니까? 하여튼 이렇게 해서 별이 생기는데 자,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 물질들이 계속해서 모여들겠죠. 그걸 다르게 말하면 수축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중력 때문에 물질들이 안쪽으로 모여들면서 수축을 하면요. 수축을 하면 열이 나와요. 여러분들 수축을 하면 열이 나오고 팽창을 하면 온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과학의 원리입니다. 한 번 더 하면 수축을 하면 열이 나와가지고 온도가 올라가고 팽창을 하면 온도가 내려가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 물질들이 안쪽으로 뭉친다. 즉 수축을 하면 열이 나와가지고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뭉치고 하다 보면 이 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 온도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이 온도 때문에 물질들이 탄다는 거죠. 연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물질들이 타면서 빛을 낸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별이 바로 원시별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물질들이 모여들면서 그러한 과정에서 열을 내가지고 그 열 때문에 물질들이 타면서 빛을 내는 상태. 그게 바로 원시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원시별은 아직까지 진짜 별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보는 별은요, 크기가 변하지 않으면서 빛을 내는 그런 별.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별이 진짜 별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원시별은 그렇지가 않냐? 예, 그렇지가 않아요. 이 경우는 계속해서 수축이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안쪽으로 계속해서 수축하면서 안쪽으로 계속해서 잡아당겨지면서 열을 계속 내주면서 물질들이 타고 그러면서 빛을 내는 거. 그게 바로 원시별이에요. 그러니까 원시별에서는 계속해서 수축이 일어납니다. 수축이 일어나면서 즉 크기가 작아지면서 빛을 내는 거. 그게 바로 원시별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별은 크기가 변하지 않죠. 즉 크기가 작아지지 않으면서
크기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도 빛을 내는 그러한 별, 그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별, 우리는 그런 별을 진짜 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다 그러면 진짜 별은 그럼 어떻게 생기냐라고 하면요, 이 원시별이 시간이 경과하면서 진짜 별로 변해요. 자, 그러면 진짜 별이 생기는 과정을 알아봅시다. 자, 우리가 흔히 보는 별, 이 별을 주계열성이라고 합니다. 주계열성. 그냥 주로 보이는 별, 그런 뜻인데, 하여튼 우리가 흔히 보는 별, 태양도 요 주계열성에 해당하는 그런 별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흔히 보는 별, 주계열성이 어떻게 생기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예. 크기가 수축이 안 되면서 크기가 유지가 되면서도 빛을 내는 그런 별이 어떻게 생기냐 그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생기냐 그러면, 자, 중력에 의해서 수축이 계속해서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열과 온도가 증가하죠. 이게 계속 수축을 계속 합니다. 그럼 온도가 계속 올라가요. 이 온도가 절대 온도 1천만 K까지 올라가 버리면 물질 중에서 수소 원소가 핵융합 반응을 해요. 이 수소가 핵융합 반응을 해버리면 여기서 막대한 열과 빛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막대한 열 때문에 압력이 커져가지고, 왜 물질들이 활발하게 막 운동을 하려고 하는 그 압력 때문에 팽창이 일어나려 그래요. 팽창이. 그래가지고 바깥쪽으로 팽창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그 팽창하려고 하는 요 힘하고 중력 때문에 수축이 되려고 하는 힘이 평행 상태가 되어가지고 더 이상 수축이 일어나지를 않게 돼요. 즉 크기가 더 이상 작아지지 않는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한번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버리면 여기서 막대한 열이 나오기 때문에 이 막대한 열 때문에 다른 수소들이 연달아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내부 압력 때문에 팽창이 생기고, 바로 그 팽창력하고 중력에 의한 수축하고 평행돼 가지고 더 이상 크기는 안 줄어들고 크기가 유지된 채 빛을 내는 이러한 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보는 별, 주계열성이라 하는 그런 별입니다. 이해될까요? 따라서 원시별하고 주계열성 별의 차이점은, 원시별은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이라고 하는 이러한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단지 그냥 수축만 일어납니다. 그에 비해서 주계열성은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그런 별, 바로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그런 별이 바로 주계열성이죠. 이렇게 구분을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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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력과 내부 압력이 평행돼 가지고 크기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계열성. 자, 이 그림 뭘까요? 지금 중심부를 말합니다. 수축을 하면서 중심부에서 이런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내부 압력이 워낙 빵빵해지면서 바깥쪽으로 팽창되려 그러죠. 이건 바로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려고 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수축하고 팽창이 평행돼 가지고 이제 더 이상 크기가 안 줄어들고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계열성 그 별의 상태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중심에서 수소의 핵융합이 일어나 고온이 유지가 되고 계속 에너지를 방출함으로 내부 압력이 계속 유지가 된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수소의 핵융합 반응에서 나오는 이 막대한 열 때문에 고온이 계속해서 유지가 돼 가지고 다른 수소 원소가 계속해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계속해서 빛을 내는 겁니다. 따라서 수소가 다 소모가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크기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빛을 계속해서 내는 거죠. 그게 바로 별의 수명입니다. 수소가 다 소모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빛을 내다가 수소가 다 소모돼 버리면 이제 더 이상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별은 빛을 내지 않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예. 자, 지금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나왔는데요. 자, 수소의 핵융합 반응은 수소 핵이 헬륨의 핵으로 변하는 그 반응인데 수소의 핵 4개가 헬륨 핵 1개를 만드는 그 반응입니다. 이때 막대한 에너지가 나와요. 여러분들 수소의 핵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그랬더라? 양성자라고 했는데 기억납니까? 예, 바로 수소의 핵이 양성자죠. 왜냐 그러면 수소 원자라는 것은 핵 속에 양성자 하나 있고 그리고 바깥쪽에 전자가 있는 거. 그게 바로 수소 원자죠. 그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수소 원자가 아니고 수소의 핵을 말하는 거니까 바로 양성자 그 자체. 그게 바로 수소의 핵입니다. 그래서 양성자 4개가 융합을 해가지고 한 개의 헬륨의 핵을 만들어내는 그 반응인데 여러분들 헬륨의 핵은 양성자 2개하고 중성자 2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양성자 4개가 융합을 해가지고 양성자 2개하고 중성자 2개를 가진 헬륨의 핵을 만드는 그 반응이 수소의 핵 융합 반응이에요. 이때 막대한 에너지가 나옵니다. 이게 왜 막대한 에너지가 나오냐 그러면요. 이제 요 막대한 에너지가 이제 빛하고 열로 나오는 건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막대한 에너지가 나오냐 그러면 이게 일반 화학 반응하고 좀 다르게 일반 화학 반응은 반응 전의 질량하고 반응 후의 질량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는 그걸 무슨 법칙? 질량 불연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경우는요. 반응 전의 질량하고 반응 후의 질량을 우리가 검사해 보면 반응 후의 질량이 좀 작습니다. 그러니까 반응을 하면서 질량의 감소가 일어나요. 이 질량이 감소가 된 것만큼, 즉 감소된 질량만큼 그것이 에너지로 바뀌어가지고 막대한 에너지가 나온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예. 이때 이제 그렇다 그러면 질량이 감소가 된 거, 다른 말로 질량 결손이라 그러는데 이 질량이 얼마나 줄어들면 에너지가 얼마가 나오는가 그걸 밝혀낸 학자가 있죠. 그 사람이 이제 아인슈타인인데 이 식이 바로 아인슈타인이 밝힌 그 식입니다. 이름이 질량 에너지 등가식이라고 하는 건데 이 식에 대입을 해버리면 에너지가 얼마나 나오는가 하는 것을 밝혀내요. 누가요? 아인슈타인이. 여기에서 지금 델타 M이 바로 질량의 감소량을 말합니다. 물론 이 식에다가 이제 대입을 해가지고 에너지 구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킬로그램 단위로 바꿔줘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C가 빛의 속도입니다. 광속. 1초에 30만 킬로미터. 그 값을 대입을 해가지고 해버리면 에너지 값을 구할 수 있다 하는 것까지 밝혀내죠. 이와 같은 수소의 핵융합 반응 결과 질량의 결손이 일어나고 바로 그 질량 결손만큼 막대한 에너지가 나온다. 그게 바로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에요. 자, 여러분들 지금 핵융합 반응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 핵융합 반응하고 반대 개념이 핵분열 반응이라고 하는 그 반응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핵분열이라고 하는 말도 들어봤나요? 핵분열은 뭡니까? 핵이 2개의 핵으로 나뉘어지는 그 반응이죠. 핵융합은 2개의 핵이 하나의 핵으로 되는 그 반응이고요. 그런데 핵분열 시에도 막대한 에너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핵분열 반응에서도 막대한 에너지가 나오고 핵융합 반응에서도 막대한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죠. 이상하죠. 2개가 서로 반대 반응 같은데도 이상하게 이 둘 다 막대한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물론 핵융합 반응이 더 에너지가 많이 나와요. 핵분열 반응에서도요.
그 반응 결과 질량 결손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질량 결손만큼 막대한 에너지가 나와요. 여하튼 핵 융합 반응에도 에너지가 방출되고 핵 분열 반응에도 에너지가 방출된다 하는 그 사실요. 핵 분열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그게 원자 폭탄 그리고 원자력 발전 이런 것이 바로 핵 분열 시 방출되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핵 융합 반응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수소 폭탄이죠. 실제 원자력 폭탄보다 수소 폭탄이 더 에너지가 많이 나오고 더 위력이 세죠. 하여튼 핵 융합 반응, 핵 분열 반응 둘 다 에너지가 방출되고 이때 둘 다 질량 결손이 일어나고 그것만큼 에너지가 막대하게 나온다 하는 거를 알아두십시오. 뭐 이까지는 알 필요 없는데, 자, 아인슈타인의 그 질량 에너지 등가식을 이용해서 실제 에너지를 한번 구해보면 이런 식이에요. 수소핵의 질량은 1.008입니다. 양성자 하나의 질량이. 헬륨핵의 질량은 4.0039입니다. 그러면 4개의 수소핵이 융합해가지고 1개의 헬륨핵을 만들 때 생기는 질량 감소, 질량 결손, 델타 M은 그러면 4 곱하기 1.008 빼기, 여기 1이 좀 빠졌네요. 1.0081입니다. 그리고 빼기 4.0039 해버리면 이만큼 감소된 양이 나와요. 물론 요것의 단위는 킬로그램 단위는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상대적인 원자량 그 단위인데, 그럼 이걸 다시 킬로그램 단위로 바꿔가지고다가 대입을 하면 돼요. 그럼 이걸 킬로그램 단위로 바꾸어버리면 0.02285 곱하기 1.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성 이겁니다. 그런 다음에 광속도 값을 대입해버리면 돼요. 이러면 굉장한 에너지가 나옵니다. 굉장한 에너지가. 이때 줄로 나와요. 몇 줄인데 굉장한 에너지가 나옵니다. 하여튼 뭐 이런 거고 뭐 이런 것까지 우리가 융합과학에서 알 필요는 없고 하여튼 그렇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도 이야기했는데 하여튼 주계열성에서 수소가 핵융합 반응에 쓰이면서 빛을 낸다 그랬고, 따라서 벨의 수명은 수소를 다 쓸 때까지, 소모할 때까지 그게 바로 어떤 벨의 수명이 돼요. 그렇다 그러면 질량이 큰 벨이 있고 질량이 작은 벨이 있겠죠? 질량이 큰 벨은 물질들이 뭉칠 때 더 많은 물질들이 뭉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돼가지고 질량이 큰 벨이 됐을 것이고, 질량이 작은 벨은 물질들이 조금만 모여가지고 벨이 된 그런 경우겠죠. 그렇다 그러면 질량이 큰 벨하고 질량이 작은 벨은 벨의 수명이 어떤 것이 오래 가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얼핏 생각하면 질량이 큰 벨이 수명이 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거꾸로예요. 질량이 작은 벨이요. 오히려 수명이 더 깁니다. 그러면 질량이 큰 벨이 왜 수명이 안 길고 수명이 짧냐 그러면 질량이 크다는 것은 물질들이 더 많이 모여드는 거잖아요. 그럼 물질들이 더 많이 안쪽으로 잡아 당겨지면서 수축을 하면서 에너지를 내는 거니까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 많이 나오는 에너지 때문에 시간당 더 많은 수소가 핵융합 반응을 해버려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많은 물질들이 수축이 일어날 거니까 에너지가 더 크게 나와가지고 결과적으로 시간당 더 많은 수소가 핵융합 반응에 참여해가지고 수소가 빨리 소모가 돼버려요. 물론 질량이 큰 벨이니까 수소도 많았겠죠. 수소가 많았다 할지라도 에너지가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시간당 수소 핵융합 반응이 더 많이 일어나가지고 결과적으로 수소를 더 빨리 소모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질량이 큰 벨일수록 수명이 짧다. 이렇게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수명이 수백만 년 정도.
그에 비해서 질량이 작은 별은 이게 천천히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수소가 천천히 소모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가요. 그래서 수십억 년 정도로 길다. 이런 거예요. 자, 이해되겠습니까? 예. 자,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은 이제 주계열성이죠. 하여튼 태양 같은 그러한 별이 주계열성이에요. 근데 하늘에 있는 별을 보면 주계열성보다 훨씬 더 큰 별, 수십 배, 수백 배 또는 수천 배 더 큰 그런 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별의 색깔이 붉습니다. 이게 지금 그런 별인데 이름이 적색거성이라 그래요. 크기가 태양 지름의 수십 배에서 수백 배, 수천 배까지 가능하고요. 표면 온도가 낮아가지고 붉게 보입니다. 여러분들 요거 중학교 때 배웠을 것 같은데 원래 그 별의 색깔은요 별의 표면 온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표면 온도가 낮을수록 붉은 색깔이고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푸른 색깔 쪽이죠. 여하튼 이 경우는 붉은색의 별인데 굉장히 커요. 이름이 적색거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뭐냐 그러면 태양하고 비교하려고 지금 태양의 크기를 나타내 본 겁니다. 엄청 크죠. 이 별의 이름이 요겁니다. 적색거성이죠. 적색을 띠는 아주 큰 별, 레드 자이언트 스타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 이런 별이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별은 도대체 어떻게 생기냐라고 하는 거죠. 또 이거 말고요. 이런 별도 있어요. 색깔이 백색 빛을 띠고요. 크기는 아주 작습니다. 크기가 지구만 해요. 그래서 크기가 지구만 하고 표면 온도가 높아가지고 청백색을 띠는 겁니다. 여기 이름이 백색의 외성이라고 하는 거. 이 외자가 작을 외자죠. 우리가 임진왜란 때 외구, 그 일본 애들을 외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외자가 작을 외자입니다. 지금은 일본 사람들이 잘 먹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옛날에는 일본 사람들이 작았다 그러죠. 그래서 외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하여튼 이 외자가 작을 외자입니다. 그래서 백색을 띠는 작은 별 그런 뜻입니다. 여하튼 백색 외성은 그럼 어떻게 생겼냐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요 대해서 더 알아볼게요.